그러면 본격적으로 법원 경매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 자, 경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경매. 자, 이 법원 경매는 무엇인가? 정말 쉽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자라는 말과 채무자라는 말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뭔가 약정을 하고 어떤 지식, 어떤 용역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 즉 주는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반대겠죠. 받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그림을 놔뒀는데 이 부분에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해서 첫 수업만큼은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자, 이게 보면 양복을 입은, 그리고 이제 빌딩 사진 앞에 있는, 왠지 돈이 많을 것 같은데 근거도 있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 CEO. 자, 여기 보면 CEO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요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줍니다. 뭐 은행이면 돈을 주겠죠. 또는 식당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지식과 경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주겠죠. 네. 이런 것을 주는 대신에 너는 이런 장사를 해서 또는 그 돈을 빌려서 이런 식당을 운영해서 돌려달라. 자, 뭘 돌려주겠습니까? 대부분이 돈이죠. 거의 돈입니다. 돈을 빌려주면 플러스 이자를 해서, 그죠? 네. 또는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식당을 할 수 있는 모든 돈과 노하우를 줄 테니까 영업 행위를 해서 나한테 무엇을 주겠습니까?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죠. 거의 대부분 돈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 이 약속이 계약이죠. 예, 계약입니다. 약속을 해서 그 약속대로 갚아주는 이런 관계가, 자, 이런 관계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수많은 거래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 일을 해줍니다. 일을 해주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돈을 받죠. 노동을 주고 돈을 받습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주고 뭐 국가로부터 받겠지만 어쨌든 뭐 학원 같은 경우는 직접 받잖아요. 자,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저처럼 강사는 자, 지식을 주고 돈을 받습니다. 주고 받는 이러한 거래관계는 우리 현실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재래시장 가도 물건을 주고 돈을 받습니다. 이런 주고받는 관계, 사람이 사는 데는 이러한 주고받는 것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을 예를 들면 사자는 뭐 토끼 잡아주고 돈을 받고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사람은 직업이라는 게 본디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받는 게 직업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섞여서 그 조직과 전체 또는 특정 개인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뭔가를 주고 받는 협력적 관계로 살게 만들어진 아주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계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관계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런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했을 때, 자, 이게 갈 때는 잘 갔는데 이게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은행에 돈을 못 갚는다. 물건을 사고 할부로 샀는데 돈을 못 갚는다. 카드를 쓰고 카드 값을 갚지 못한다. 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이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되겠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찾아가서 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주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이 인간 사회가 모든 게 약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채권자는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은 이 해결을 위해서 마지막에 가는 것이 경매입니다. 이 사람의 자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갚는 이것이 경매입니다. 아주 쉬운 내용을 더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경매에도 종류가 있겠죠. 예, 종류가 있습니다. 경매 안에 임의 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임의 경매. 뭐 글자가 좀 어려울 이 글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자, 임의 경매란 무엇이냐면, 자, 아까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 채권자 있죠? 자, 주는 사람이 채무자, 받는 사람한테 줍니다. 무엇을 줬습니까? 돈을 줬죠. 예, 은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은행. 자, 은행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은행이 돈을 줬습니다. 장사할 건데 대출 좀 해주세요. 빌려주면 내가 장사해가지고 갚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자, 돈으로. 이 돈은 뭡니까? 원금 플러스, 자, 이자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갚겠다.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너의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옛날에 뭐 우리 예전에 뭐 고려시대 뭐 이럴 때 중국하고 뭐 고려하고 국가 간 어떤 약속을 할 때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자들을 볼모로 잡고 그렇게 데려갔죠. 그것처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 이 아파트, 이것을 담보로 해줄게. 만약에 내가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이거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돈을 빌려주겠죠. 그거 대표적인 게 은행입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입니다. 이렇게 담보를 잡고 약속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채권자가 법원에다 연락하겠죠. 자,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약속을 했는데 얘가 돈 안 갚는다. 근데 이 담보를 나한테 줬어. 자,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긴 말할 것 없네. 법원 입장에서는 단순합니다.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담보, 이 부동산 팔아서 갚아라. 법원 입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이 임의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 그래서 경매를 하다 보면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임의 경매는 이렇게 담보를 잡더라. 어떻습니까? 좀 안전하죠? 약속. 이 사람의 약속. 이 약속은 이 정신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그의 의지. 자, 이것이 지키질지 안 지키질지 어떻게 합니까? 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뭐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담보를 잡는다. 그것이 임의경매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뭐냐면, 임의경매를 이해하셨다면 강제경매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 또 똑같이 채무자가 있겠죠. 채권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채무자가 있겠죠. 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있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또 돈이 갑니다. 돈을 빌려줍니다. 돈 좀 빌려줘. 돈 빌려주면 내가 이런 장사를 해가지고 갚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가면 됩니다. 약정한 대로.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의 거래, 수많은 거래, 재래시장에서, 마트에서, 뭐 카드, 뭐 각종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이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이 거래, 여기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거래는 사업에 있어서 거래관계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음식을 만들어줘.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물건이 될 수도 있죠. 물건. 납품할 물건. 이 강제경매는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래관계. 담보가 없습니다. 이것은. 담보 없이 그냥 약속으로 뭘 주면 뭘 달라. 언제까지 양말 100켤레를 만들어 달라. 100만 원 줄 테니까 만들어 달라. 자, 그런 사업적인 거래관계도 모두 이런 어떤 담보 없이 진행되는 채권, 채무 거래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담보 없이 주고받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갈 것은
갔는데 올 것이 오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채권자는 또 법원에 요청해야죠. 뭐 누구한테 요청하겠습니까? 요청할 사람 법원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요청합니다. 법원에 약속대로 갚아라. 이 약속 계약서가 있겠죠. 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했겠죠. 법원은 그 계약서를 보겠죠. 약속대로, 자, 약속한 대로 갚아야 될 돈 빨리 줘라. 빨리 줘라. 만약에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부동산을, 자, 네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갚겠다. 자, 이것이 강제경매입니다. 자, 여기서 좀 헷갈리실 것이, 다 경매인데, 담보가 있고 없고, 똑같이 부동산 다 팔아서 나중에 정리할 건데, 이거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담보가 있으면 바로 경매 신청하는 거고요. 이 담보가 없으면 일단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약속대로 될 돈을 빨리 줘라 라고 판결을 받아서 이 판결문 가지고 다시 경매를 집어넣는 이 절차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거죠. 담보가 있으면 훨씬 안전하고 훨씬 빠르고 바로 결정할 수 있는데, 담보가 없으면 법원의 입장에서도 일단 판결을 내고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의 재산을 찾아서 경매에 넣는, 이것이 강제경매입니다.